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AI입니다. 그렇게 비싸다 했던 엔비디아 전거래일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또 오를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최근 AI 섹터가 확장이 되면서 반도체 시작으로 해서요, 변압기, 전선, 이런 전력 인프라, 원전, 신재생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액침 냉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 가운데에선 SK, LG 이런 주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의 주가도 불기둥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액침 냉각 테마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지, 실제 수혜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액침 냉각 오늘도 화제가 됐는데 AI 서버를 빠르게 시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 기자가 좀 알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이 전기의 양이요, 이 이집트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에서 쓰는 전기보다 더 많다라는 정도거든요. 네. 자,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어디에 전기를 쓰느냐 보시면 서버에도 물론 40% 넘게 쓰는데요. 보시면 냉각 시스템에 40% 넘게 쓰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여기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제 액침 냉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액침 냉각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액침이라는 게요, 바늘이나 침 이런 게 아니고요. 액침, 진액자, 기체고체 액체할 때 액자고 침은 담글 침자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에 담가서 냉각을 한다. 아무도 바늘이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액침 냉각이 아무튼 이렇게 액체에 담아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건데 물론 물에 바로 넣으면 고장이 나니까 이게 비전도성 액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름이나 윤활유 이런 거에다가 담궈가지고 빠르게 냉각을 시킨다. 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는 열기를 시킬 때 공기를 좀 차갑게 하는 이런 공냉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제가 앵커한테 질문 하나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너무 더운 여름날이면은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랑 이 찬 물에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르게 시원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액침 냉각도 그만큼 빠르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지금 나오겠지만 기존 대비해서 전력 소모 90% 가까이 절감된다. 이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LG전자가 이 기술을 공급한다고 뜨긴 하던데 이 기술이 실제 얼마나 상용화가 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관련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의 이 냉각 시장이요, 매년 20에서 30%가량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5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40조 원 가까이 지금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랑 조금 연관 있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셔야겠는데 제가 기업들을 몇 개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먼저 보시면 메뉴에 버티브 홀딩스라고 해서 저게 전력 인프라나 서버용 냉각 장치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또 하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 서버 렉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사들이 조금 더 요청을 하면은 액침 냉각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이런 기업도 지금 주가 많이 올랐고요.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인의 서브머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협력도 하고 또 액침 냉각도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이 미국이 가장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텔, 슈퍼 마이크로, 델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런 기업들하고 손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LG, SK 이렇게 개발 중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기업의 규모로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일단 대기업부터 살펴보면 말씀대로 SK, LG가 크게 두 갈래가 있거든요. 먼저 LG전자 어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공냉 방식의 제어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신사, 은행, 정부기관 이런 데에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게 액침 냉각 솔루션도 지금 LG전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이게 합쳐지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거에서 LG전자가 첫 번째로 꼽히고요. 다음은 SK그룹인데 사실 SK텔레콤을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지난해 11월에 액침 냉각 기술을 벌써 검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전력이 한 37% 정도 덜 썼더라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또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중에 또 SK엔무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이 액침 냉각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분 투자하면서 지금 액침 냉각 기술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고 새로 이제 하반기에 상용화도 가능하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소기업들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벼운 기업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개 살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GST가 먼저 꼽히는데요.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러버, 칠러 이런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입니다. 이게 반도체 유해가스 정화한다든지 온도 조절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이게 매출의 75%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액침 냉각 쪽을 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지난해 4분기부터 시범 검증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K엔솔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만들 때 뭐 클린룸, 뭐 드라이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역시 지금 스페인의 1위 기업인 지금 서브머라는 기업이랑 협력하면서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뭐 강세를 보인 기업들이네요. 부장님, 이번 이슈로 지금 LG전자도 일단 뭐 AI 테마에 좀 올라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강세 흐름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어제 뭐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의 뭐 눌림목 정도는 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방금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전력 사유 용도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서버 쪽, 그 다음에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 이쪽인데 데이터 저장 처리하는 서버 이쪽을 만약에 용량이 이제 예를 들면 성능이 낮은 걸로 하면은 발열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성능 저하를 바라는 쪽은 없기 때문에 네.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기존에 가전을 너무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기술 접목이 지금 부각되는 거고 과거 사실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스타필드 때도 이런 어떤 칠러를 공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 상당히 우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 이제 해외 쪽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어떤 세일즈를 계속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G전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회사가 코멘트는 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떤 냉당방 공조 시스템 HAVC라는 상당한 매출 기여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의 액침 냉각 기술을 막 최우선으로 선호할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국내 관련주들 여전히 액침 냉각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이거를 지금 사실 시스템이 작동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작동 안 되는 거 이걸 한꺼번에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랭식에서 순행식으로 바꾸는 지금 어떤 점진적으로 바뀌는 단계고 그게 지금 한 20% 초중반은 올라온 거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지금 갖고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그 전폭적으로 할 거고 다만 이제 신규 데이터 쪽은 이제 아마 이제 이 순행식으로 갈 겁니다.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쪽 이쪽도 이제 빅테크 다음으로 이쪽으로 좀 점차적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거 분명한데 다만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쪽은 이제 GRC라고 이제 그린 레볼루션 쿨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RC. GRC라는 미국의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인데 한 25개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이쪽이 지금 인텔이나 엔비디아 델 쪽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SK N무브, SK텔레콤 쪽에 가 있는 지금 SK N무브와 같이 협업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투자도 했어요. SK N무브가.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GS 칼텍스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침 기술, 냉각 기술 갖고 있는 보유한 기업하고 정유업계의 어떤 액침 냉각유 이쪽 냉각유하고 같이 결합하는 형태 이런 쪽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 기업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옥석 가리기를 하자면 앞서 뭐 다양한 또 GST나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GST 같은 칠러를 너무나 잘 만드는 회사고 유니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GST는 이제 1분기 상당히 조금 이 관련으로 이제 상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LG전자가 아무래도 이런 공조 시스템에 상당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정유업계. 근데 정유업계는 다만 요거 관련으로 뭐 주가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전자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네, AI 산업이 굉장히 몸집이 커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먹을거리,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전력 인프라 찌릿, 이 액침 냉각 꽁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